뭐 이걸 복코가 왜 안 이쁘냐? 코가 크다고 무조건 복코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어려운 복코도 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일단 수술에 효과가 좋은 코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민입니다. 넓은 콧볼과 콧구멍, 뭉툭한 코끝 하면 상상되는 코가 있으신가요? 복코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복코 성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얼굴이 예쁘려면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요. 복코면은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걸 복코가 왜 안 이쁘냐? 그냥 복코니까 안 이쁜 거예요, 사실은. 복코가 이쁠 수가 없죠. 성형외과 교과서에 복코는 피부 두께가 뭐 콧볼이 몇 센치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복코의 정확한 거는 일단 피부가 두꺼워야 돼요. 코는 큰데 콧구멍은 작아요. 그건 뭐냐? 아주 진정한 복코죠, 사실은. 코가 크다고 무조건 복코가 아니에요. 살이 많고 피부가 두껍고 해야 복코입니다. 그래서 또 복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의 모공도 되게 커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피부가 되게 얇고 그 다음에 갑자기 피부가 두꺼워지는 부위가 있죠. 그러면 모공도 여기까지는 되게 별로 안 보이는데 모공이 되게 피지가 많이 차는 그게 이제 진정한 복코라고 할 수 있겠죠.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정도가 있겠죠. 조금 이제 피부가 두꺼운 사람, 아주 두꺼운 사람, 그 다음에 그냥 피부만 두꺼운지 아예 콧볼의 베이스가 아주 넓은 사람, 이 사람이 코 끝에 뿐만 아니라 윗부분 뼈도 넓은 사람, 뼈에 매부리가 있는 사람, 콧대는 낮은 사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종류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저는 기본적인 거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뭉퉁한 코가 슬림하게 보이게 하려면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슬림하게 하는 거는 저는 환자들한테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수술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코와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높아지는 방향에서 슬림하게 하려고 애쓰겠지만 그래도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1번 불필요한 거 제거. 피부를 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피하 조직, 연부 조직을 제거하는 거. 2번 모아주는 거. 퍼져있는 연골 뭐든지 다 모아야 되고요. 거기서 디테일, 베이스가 다른 사람은 콧볼축 수술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콧대 수술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 기본 개념은 얼마나 제거하고 얼마나 모아주냐 요건데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인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일단 수술에 효과가 좋은 코는 복코인데 말랑말랑하게 코가 큰 코는 그래도 슬림하게 많이 됩니다. 사실은 피부에 여유분이 있어서. 근데 아주 어려운 복코도 있습니다. 복코인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피지도 많이 차고 모공도 크거든요. 그러면 학생 때 피지가 많이 차니까 손을 많이 대요. 그러면 거기에 흉살 같은 게 많이 차서 더 코가 더 커져요. 그러면 또 다시 또 피지가 더 차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사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에 손톱 자국도 많고 여드름 흉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코를 또 만져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코가 말랑말랑하게 복코가 아니라 좀 딱딱해요. 이런 코들은 내가 아무리 안쪽에서 슬림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말랑하게 쫙 붙이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게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코는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복코인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해서 살짝만 덮인다면 슬림해지는 양도 적어요. 그럼 환자들이 좀 실망하겠죠. 복코는 대부분 복코를 가진 사람들은 환자분들이 약간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슬림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높이고 화려하게 계획을 세워도 너무 티나는 코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 높이감 있게 한다고 화려하게 수술한다고 계획해야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수술해야 된다. 저는 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슬림해지지 않고 복코 규정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또 수술하기 마련이죠. 높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쪽에서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가 그대로 둥 떠 있기 때문에 흉살이 그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복코가 교정이 되지 않아요. 조직을 제거한 다음에 이걸 높여야 텐트 치듯이 이렇게 돼서 코가 슬림해지고 흉살이 찰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은 빈 공간이 있으면 뭔가 차려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피가 고이거나 결국 그게 흉살
흉살로 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빈 공간을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 수술보다 테이핑도 훨씬 더 오랫동안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흉살이 좀 생겼다, 흔히들 흉살 주사라고 하죠. 이런 거에 맞아서 수술만이 끝이 아니라 수술하고 드레싱도 관리도 병원에 와서 주사나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만족을 못하니까 수술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재수술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 대부분은 약간 수가가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해요. 왜냐면 복코는 살도 제거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출혈도 좀 많아요. 수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사실.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복코는 사실은 수술하기는 물론 한계도 있고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개선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물론 본인이 아주 허황된 걸 바라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도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코에다가 손을 많이 안 대는 것도 중요하고요. 코를 계획할 때 조금 높게 계획하시는 게 본인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는 게 저의 오늘 설명이었습니다.